처음에는 산책도 저희가 제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한테 밖에 나가서 뭔가를 접하고 운동을 하는 것도 이런 것도 다 자극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조금 조용히 진정하는 시간을 갖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최근에 뭐 러닝이 인기가 많다 이런 얘기는 이제 너무 당연하고 좀 진부한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마라톤 대회 올해도 이제 신청을 하려고 하면은 제품을 사야지만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이미 그 제품이 솔드아웃이 될 정도로 굉장히 이 러닝의 인기가 대단한데요. 저희가 이번에 1일 1러닝 기부크루 여러분들과 함께 2026년 새해를 러닝으로 열고 돌아왔습니다. 좋아요. 제 저건 평소에 정신건강 관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할 때 달리기 하시라는 말씀을 참 많이 했는데 막상 제가 많이 뛰지는 못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함께 뛰어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어떠셨어요? 뛰어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괜찮았죠? 너무 좋은 에너지 많이 받아가고 5km 딱 뛰었는데 내가 좀 잘 달리나? 약간 이런 생각 들 정도로 맞아. 힘을 주시니까 그래도 해보니까 진짜 좋더라라고 이제 또 말을 한마디 보탤 수 있게 됐어요. 안 그래도 러닝크루나 팀에 들어가서 또 네. 실력도 좀 늘리고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같이 뛰어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러닝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 상태와 뇌 상태에 따라서 러닝이 최적의 보조 치료가 되기도 하는데 때로는 정말 독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도 저희가 좀 얘기해 보려고 하죠. 러닝을 비롯한 운동이 도움이 되는 질환 탑3 그리고 반대로 운동을 하는 게 좀 조심해야 돼 주의가 필요한 질환은 어떤 게 있는지 깊이 있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이 도움이 되는 정신질환. 그 첫 번째는요,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라는 거는 전반적인 뇌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고, 그 중에서 특히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가 되면서 무기력감이 심해지고요, 움직이기가 되게 어렵게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뭘 하려고 해도 도무지 의욕이 나지 않는다, 에너지가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때 사실 중요한 개념이 행동 활성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욕이 있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물리적 활동을 함으로써 이 뇌의 보상회로를 가동을 시킴으로써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그리고 세로토닌, 엔돌핀 이런 것들의 분비를 의도적으로 유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과거 연구에 의하면은 30분 정도만 이제 사이클을 타도 실제로 세로토닌 분비량이 실시간으로 느는 거 이런 입증된 연구들이 있고요. 우울이 나아야만 할 수 있다. 좀 좋아지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도훈이 말한 것처럼 일단 바퀴가 구르기 시작해야지 그때부터 뇌에서는 이런 긍정적인 호르몬들이 나오면서 저절로 호전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중요한 우울증에 있어서 중요한 물질인 BDNF라고 하는 거,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 뇌에 파괴된 뇌를 회복시키는 이런 것들이 유산소 운동을 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러닝은 이 정체되어 있는 뇌의 생리적 환경을 약물 치료 초기 단계와 유사하게 이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우울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최소한의 동력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러닝 관련해서 혹시 무슨 내가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그 매드크라운 노래 중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건조기 하나 돌아갈 때까지만 살아봐 뭐 이런 거. 그렇군요. 그 향기 맡으면서 기분 좋지 않아 또 한번 뭐 해봐 이런 식으로 하는 러닝 그런 것 같아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야 그냥 한 걸음만 더 뛰어야겠다, 조금만 더 가, 저기까지만 저 나무까지만 더 가지 이런 생각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몸 움직이는 거 그거 자체가 좀 좋은 것 같거든요. 멘트 준비해 오셨어요? 근데 조금만 생각 안 준비한 건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울증, 그 중에서도 이제 경도 우울증이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울증이 어느 정도 이제 단계가 깊어지게 되면은 사실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 상태가 돼요. 이분들한테는 운동을 하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오히려 공감을 받지 못했다라고 느끼거나 아니면 난 이것도 못할까라는 식의 어떤 자책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남아있는 이제 경도 우울증의 경우에는 약물치료만큼이나 이렇게 운동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경우에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라고 구분을 해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범불안 장애예요. 그러니까 불안 장애도 당연히 좋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범불안 장애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범불안 장애는 모든 거에 대해서 항상 다 걱정하고 긴장되어 있는 분들이죠. 뇌와 신체의 교감신경계가 항상 과도하게 항진돼 있어서 이렇게 계속 긴장돼 있고 어깨랑 목이랑 두피 근육까지 다 긴장돼 있어서 목의 통증, 어깨 통증, 두통 이렇게 다 오면서 쉽게 피로해지는 상태에 많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완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못 하세요. 이완이 사실 어떤 감각인지 자체를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이제 러닝은
운동하는 중에 교감신경이 막 활성화가 되죠. 그랬다가 운동이 딱 끝나면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거기 때문에 부교감신경이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위적으로 이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신체적인 에너지를 발산을 함으로써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발생하는 어떤 신체적 감각에 집중함으로써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는 이 끊임없는 걱정 이런 것들로 잠깐 떨어져서 좀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자율신경계 같은 경우가 과하게 각성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운동을 통해서 또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름의 이제 안정을 찾는 조절 능력이 학습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이 진짜 많은 분들 중에는 러닝 하면서도 생각이 끊기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진료실에서 공통된 증언으로 들은 게 나보다 잘 달리는 사람들이랑 달리니까 생각을 못 하게 되더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정말 러닝 크루에서 혹은 친한 친구 중에 나보다 잘 달리는 사람들이랑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운동에서 얻는 정서적인 이런 안정감이나 이런 약간 그 기쁨도 있지만 그 운동하러 나오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되게 이제 선한 영향을 가지고 좋은 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랑 그 함께 했을 때 얻는 그 기쁨이 되게 커요. 이 러닝이 도움이 되는 질환 1위는 바로 ADHD입니다. 이 ADHD 환자분들의 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집중력이나 실행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이라는 부위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한데 그 원인이 도파민, 노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 농도가 좀 낮게 유지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죠. 네, 유산소 운동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호르몬들이 즉각적으로 상승되고요. 전에 우리 영상 얘기할 때도 폐쇄 스킬 트레이닝이 더 도움된다 얘기했었죠. 네. 네, 그 이유가 뭐였죠? 일단 좀 재미가 없긴 하지만 이런 운동들이 뇌의 집행 기능을 향상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산된 자극들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생각이 많아요. 예, 이거 생각했다 저거 생각했다 막 하는데 규칙적인 러닝을 하면서 이런 분산된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여기 내가 뛰는 발걸음 여기에만 계속 집중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집중력 훈련의 하나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ADHD 분들은 사실 러닝 너무 힘들어요. 저랑 규영이도 농구하면은 재밌게 뛰어다니는데 네. 러닝은 진짜 힘듭니다. 근데 하고 나면 정말 좋아요. 네. 그렇죠. 아, 지루해 다른 걸 하고 싶어라는 충동을 이겨가면서 끝까지 완수를 하는 경험 이것들이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ADHD가 있는 분들은 어쨌든 중간에 포기하고 실패하는 경험들이 상대적으로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가 어렵게 느껴졌던 거를 끝까지 해냈다라고 하는 성공의 경험들 이것들을 또 꾸준히 쌓아가는 것도 이런 증상의 조절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이 항상 긍정적인 것만 아닙니다. 네, 정신의학적 상태에 따라서 이게 좀 위험해지거나 더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러닝의 타이밍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질환 탑3를 한번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황장애예요. 특히 이제 초기의 공황 상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공황장애의 핵심이라고 하면은 나의 이제 신체 감각을 위험한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거를 나 이거 뭐 가슴이 심장이 터져버리는 거 아니야? 네, 숨이 가쁜 거를 이제 나 숨 못 쉬어서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치료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인지적 재구성이라고 하죠. 방금 말씀한 이런 이제 신체 감각을 잘못 해석하는 이른바 잘못된 믿음들을 이제 다시 근거 있는 믿음으로 교정을 하는 과정인데요. 이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혹시나 심장이 잘못돼가지고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식의 생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강렬한 강도로 뛰게 되면은 내가 이 신체 감각들, 올라오는 어떤 숨가쁜 느낌, 가슴의 두근거림 이런 것들을 공황발작의 사인으로 오인을 해서 급격히 불안이 상승이 되고 결과적으로 발작까지 이어지게 되는 이런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발작을 하고 나면 더 회피하게 되죠. 맞아요. 운동은 나에게 위험한 거구나.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억지로 뛰는 거는 도움이 안 되고요. 공포를 이제 반복 학습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뛰는 게 아니라 천천히 걸으면서 오히려 내 심장 박동은 통제 가능하다라는 안정감을 좀 확인하는 연습이 더 중요하고요. 좀 호전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도움이 됩니다. 네. 천천히 강도를 올려야 된다. 그리고 시작은 무조건 저강도로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두 번째는 조울증에서 조증 혹은 경조증 상태. 에너지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죠. 이때는 정말 뭘 하던 간에 평소에 나랑은 다르게 더 에너제틱하고 뭔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있어서도 에너지를 과도하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 우리 뇌가 정말 자율성을 상실된 상태잖아요. 이때 고강도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체계, 특히 이제 도파민 같은 것들을 과하게 좀 자극을 해서 고양감을 더 증폭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에너지가 더 나도록 만들어서 기분을 이제 더 들뜨고 어떤 활동에 더 몰두하도록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조증기에는 사실은 에너지를 이렇게 발산을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자극이 덜한 환경에서 진정을 시키는 어떤 일종의 격리가 굉장히 사실 중요하잖아요. 많이 자는 게 최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전에 이제 보호병동에서 근무를 했을 때 이 조증 환자분들을 참 많이 뵙게 됐었는데 처음에는 산책도 저희가 제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한테 밖에 나가서 뭔가를 접하고 운동을 하는 것도 이런 것도 다 자극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조금 조용히 진정하는 시간을 갖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언뜻 생각했을 때 이렇게 에너지가 넘칠 때는 그냥 빨리 다 소진시켜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활동을 줄이고 자극을 차단하고 뇌를 진정시키는 게 조증, 특히 급성기 조증 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네, 조울증 역시 급성기가 아니라 유지기에는 러닝은 참 좋은 운동이에요. 아, 그렇죠. 네, 조금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어요. 운동, 러닝이 독이 될 수 있는 질환 1위는 바로 섭식장애인데요. 이 섭식장애 환자분들한테는 운동이 좀 일반 분들하고는 다른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죠. 건강 증진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음식을 먹어서 섭취한 칼로리를 제거하기 위한 일종의 보상 행동으로 변질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폭식한 스스로 혹은 약간이라도 먹은 그런 스스로 이제 처벌하기 위한 네. 벌 주는 듯한 운동이죠. 정말 쓰러질 때까지 탈수 상태에 갈 때까지 운동하시거나 정말 관절에 무리 갈 때까지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섭식장애, 이런 식이장애 회복에서 중요한 점은 내가 얼마나 뛰었는가가 아니라 내가 오늘 뛰지 않았어도 나는 이미 가치가 있고 안전해. 이런 불안감을 견뎌낼 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 섭식장애 환자분들도 저희가 병동에서 많이 뵙게 됐었잖아요. 그때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치료가 돼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드렸더니 뭐 러닝머신에 올라가가지고 뭐 내려오시지 않으려고 하시는 이런 경우들도 있었고, 러닝머신을 금지했더니 병동 복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맞아요. 움직이면서 네. 칼로리를 소모하시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체중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운동에 대한 집착으로 변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운동을 권하는 것 역시 굉장히 좀 조심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운동, 러닝이 도움이 되는 정신질환 탑3, 혹 독이 될 수도 있는 정신질환 탑3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정리해드린 이 내용이 여러분들의 어떤 현재 마음 상태, 뇌 상태에 맞는 좀 처방전이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기부런 영상이 많은 분께 위로와 힘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또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면서 저희 굉장히 또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잖아요. 다음에는 100명과 함께 뛰죠. 그러니까요. 네. 다음번에는 더 많은 분들을 모여서 함께 이런 의미 있는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조금 더 건강을 챙겨보고자 하는 의미로 또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다짐을 해보자 하는 의미로 러닝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 총 10분을 모셔가지고 함께 이제 달리기 행사를 진행을 할 건데요. 30만 5천 명이 지원하셨는데 그쵸. 네, 예, 정말 뽑힌 치열한 경쟁이었습니다. 진짜 로또급 경쟁에서 대단하십니다. 네. 정신 건강에 되게 이런 러닝이 좋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보시면서 또 동기부여도 하시고. 네, 저희 내부자들 구독자분들 전원이 올해에는 더 건강해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화이팅! 저는 김지용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전문의 오동훈입니다. 네, 저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정신과 전문 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은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1일 1러닝 크루와 함께 그다음에 유튜브 내부자님들과 함께 기부 러닝을 하는 행사입니다. 먼저 저희 크루부터 소개해 드리면요.
저희는 2021년부터 시작한 약 7년차 기부 러닝 크루이고요. 매일매일 각자 온라인, 각자 자리에서 달리기를 하고 인증을 한 다음에 한 달 뒤에 저희가 도움이 필요한 기부처를 찾아서 기부를 하는 그런 기부 러닝 크루였어요. 어디에 기부를 할까를 고민을 했을 때 가장 러닝이 필요한 곳이 어딜까를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좀 힘드신 분들, 티는 안 나지만 속으로 조금 외로우시거나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한테 러닝을 좀 선물해 드리고 싶다가 있었고요. 직접 러닝을 겪으면서 좀 삶의 활력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대한정신건강재단에 기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크루장님은 어떻게 러닝과 기부를 결합할 생각을 하시게 됐나요? 기부도 매일 하고 싶고 달리기도 매일 하고 싶은데 그게 힘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그냥 좋은 습관을 나한테 계속 드리고 싶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해주셔가지고 네. 이게 7년 동안 이어지고 있어요. 온갖 노력을 했는데도 우울하거나 불안하신 분들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보면은 자기한테서만 답을 찾고 있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구나.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타인하고 이렇게 관계 맺고 남에게 뭔가 네. 내가 영향을 끼쳤을 때 그쵸, 긍정적 영향 끼치고 그렇게 유대감이 더 강화되고 내가 가치 있구나, 내 삶이 가치 있구나 느낄 때 사실은 정신적으로 더 건강해지는 거라서 와, 그래서 우리 크루원들 되게 건강해 보이지 않아요?